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열흘간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서 강성 보수 세력인 마가 측 인사들을 접촉하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재명을 겨냥해 까불면 다친다는 FAFO가 적힌 트럼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장동혁은 이재명이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북한 핵기밀 누설 논란을 직접 진화하면서 정동영을 감쌌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포스팅하면서 이재명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의 가상 대화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이런 글과 함께 조선일보 기사를 포스팅했는데 이 기사 포스팅과 함께 FAFO라고 새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FAFO는 Foreground and Find Out의 약자로 미국 속으로는 까불면 다친다는 경고성 표현입니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직후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진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시진핑과 회담하던 날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장 대표가 이 사진을 올린 것을 놓고 이재명에 대한 정면 공격이면 물론이고 방미 기간 동안 트럼프 진영과의 공감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마가 진영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꽤 깊숙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8박 10일간의 방미 이후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외교 참사다, 빈손 귀국이다, 지방선거 포기다, 이런 온갖 비난들이 퍼부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김 동아태 소위원장은 당연히 만났고 트럼프의 최측근 그룹인 조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빌 해거티 상원 외교의원, 팀 버젯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정부 효율부 소위원장 등 마가 진영의 영향력 있는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장 대표의 측근들은 외교 관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나눈 얘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방미를 놓고 SNS에서는 트럼프의 대한민국 고쳐쓰기 전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고쳐쓰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판을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리에 맞게 구조를 재설계하고 쓸만한 도구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손꼽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망가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측근이던 로드리게스를 내세워서 마두로 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온건파를 내세우기 위해 막바지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이 이란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되 미국의 통제권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고쳐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강재천 씨의 분석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고쳐쓰기의 칼날이 이제 한국의 정치권을 향하고 있고 최근의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가 그 증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공항에서 돌려 세워서 8박 10일로 늘린 미국의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배려가 아니고 미국에 의한 한국 대한세력 고쳐쓰기의 서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동혁을 고쳐쓰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을 고쳐쓰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 NSC 국가안보회의죠. 미국 NSC가 면담 상대조차 숨기면서 장 대표를 급히 호출했던 것은 현재 우리 정부의 대외 기조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공유 중단 수립하다 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야당 지도부를 불러 너희가 정말 대안이 될 실력이 있느냐를 시험하고 미국의 전략을 주입해서 쓸만한 파트너로 재설계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귀국 직후 장 대표가 보여준 이례적인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NSC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원하는 설계도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스트 이재명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쥐어줘도 그것을 읽어낼 정보력과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미국이 고쳐 쓰기로 결심했더라도 장 대표 본인이 그 무게를 견뎌낼 실전 능력을 갖췄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해외 일정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의 미래 권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피터 김도 그라운드 C의 방송을 토대로 꽤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 조중동이 성과 없다, 빈손귀국이다, 한심하다 이렇게 일제히 깎아내리기에 급급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도외시한 비판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에 이어서 다음 수순이 인도태평양인데 그 인도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골칫거리를 처리해야 할 때 미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할을 중노할 것인데 이재명 정권으로는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방미해서 공화당 최고 실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 시적 의미를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조 그루터스는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인물이자 현재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플로리다 출신 상원의원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를 지켜온 가장 충성스러운 핵심적인 복심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아무도 트럼프의 당선을 점치지 않았던 시절부터 플로리다주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을 맡아서 트럼프를 승리로 이끌었는가 하면 공화당 내 마가의 핵심 설계자입니다.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그루터스를 향해 나의 오랜 친구이자 진정한 전사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데럴 라이스는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공격을 침략 작전으로 규정하고 USTR을 움직여서 한미 FTA 무역 이행 회의를 날려버렸던 인물입니다. 빌 해거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이후 테네시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공개 지지를 받았고 2기 행정부 구상 과정에서 국무, 재무, 상무장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팀 버쳇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정부 효율부 소위원장입니다. 이처럼 장 대표는 트럼프의 최측근 라인업들을 단 한 번의 방미에서 몰아 만났는데 이게 성과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성과라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물급 주요 인사들이 모두 쿠팡 사태를 전면에 띄운 반중, 반북한 초강경파라는 점입니다. 왜 이들을 만났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들쑤시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박살내고 온펄법으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정통망법으로 또 미국을 자극하면서 보편관세 추가 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국무부 차관 로저스가 한국으로 직접 날아와서 경고하고 돌아갔을 정도인데 이대로 가면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삼중고에 미국발 추가 관세까지 얹어져서 국민 경제가 박살나게 되어 있는데 이 민생의 재앙을 막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피터 김은 이재명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러 갔던 것인데 이게 왜 성과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물론이고 싱크탱크에서까지도 신뢰를 잃어버렸고 공화당 마가 진영의 분노를 풀어야만 미국의 문이 열리는데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 대표가 가서 문을 열고 왔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확히 그 지점을 꿰뚫었고 공화당 몰빵, 반중 인사 집중, 친이스라엘 의원 단독 면담 등은 철저하게 계산된 외교 행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장 대표를 한국의 공식 대화 채널로 인정했다는 뜻으로도 풀이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장 대표가 트럼프의 최측근인 조 그루터스 의장을 만난 의무도 짚지 못하고 친 이재명 행보를 보여온 앤디 김을 면담 대상에서 왜 뺐는지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 대표의 방면은 꺼져가던 한미동맹 복원의 물꼬를 텄고 한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귀국 직후 던진 FAFO라는 네 글자에는 단순히 야당의 공세를 넘어서 미국 주류 사회와 공유한 거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들이 성과 없는 방미라고 깎아내릴 때 장 대표는 트럼프의 실세들을 만나서 이재명 정권이 망가뜨린 한미동맹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보여준 그 단호함이
이제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장 대표가 대신 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을 대화 상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쳐 쓸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시험대에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장 대표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내고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